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국회에 이어서 행정부와 대통령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행정부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부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조금 너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따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할 건데 지금 미리 써 놓도록 할게요. 자, 이 각 부서는요. 서로 견제를 하고요.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갑니다. 그죠? 자, 입법부에는요. 국회가 있고요. 사법부에는요. 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정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법부는요, 법을 제정합니다. 사법부에서는요, 법을 적용하고요.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합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진짜 편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알아놓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행정부, 오늘 볼 것은 바로 이 행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행정부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번 타이틀이 행정부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여기 있네요. 행정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국무총리도 있고요. 국무회의라는 것도 열려지게 됩니다. 이거 다 오늘 할 키워드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 각 부가 있고요. 또 뭐 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단임제로서 연임제가 아니라는 거, 연임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총괄하게 되죠. 자, 국무총리는요, 2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한도전에,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무한도전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무한도전에 대입을 해보자면, 대통령은, 유재석 정도의 역할이 되겠고, 국무총리가 박명수 정도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요. 자, 그러면 국무회의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국무회의가 되거든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행정각부가 있었어요. 행정각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부서의 예로는 교육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여성가족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잖아요. 외교부도 있을 것이고요. 행정안내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서들로 나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요. 이 각자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각자의 부서로 나뉘게 된다는 거.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이거든요. 감사원은 완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원은요, 우선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자,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로 일을 처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 사용을 감독합니다. 자, 정부의 예산 사용을 감독하고요. 그리고 행정부와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감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뒤에서요,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로서 일을 처리하는가, 어떠한 지위로서 이 일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구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이 감사원은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행정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인가? 요 내용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추가로서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법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고요. 임기는 5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중임할 수 없다, 단임제이다라는 거. 그리고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있었죠. 국무총리. 잘 보이실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자, 대통령은요, 2가지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옆에 펜이 있어서. 두 가지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거든요. 자, 이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그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1인자로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게 됩니다. 자,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대통령이 그 행정 수반으로서의 가지는 권한 중에 하나이다. 국군 통수권. 자, 그래서 그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게 행정부로서의 하는 거예요. 행정부,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행정부의. 그래서 이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리이다, 권한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요거를 이제 제가 어떠한 권한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국군 통수권이고요. 요게 그 공무원 임면권이에요. 임명권이 아니라 임면. 공무원 임면권. 네, 요거. 자,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 법률 집행에 필요한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서 집행을 하게 돼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요. 자, 오케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그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제정하거나 의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거를 줄여서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요, 국가를 우선 대표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조약 체결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조약 체결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해외에 보내는 것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진행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등을 임명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천재지변 등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 긴급 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거 하고 오케이. 헌법에 따라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긴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국가 비상상태가 일어날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요런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선 조약 체결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국가의 긴급 명령, 계엄, 선포. 자, 그리고 이거는 헌법기관 구성권. 요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아까 국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저번 강의에서 국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 조약 체결의 동의는요, 국회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 체결의 동의권은 국회한테 있어요. 즉, 국회가 우선 동의를 해야지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요. 뒤에 국회로 가보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게 있겠죠. 우리가 국회가 하는 일 중에서 입법, 재정, 그리고 일반 국정에 대한 일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조약 체결 동의권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입법에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안의 제안이나 의결 권한, 마지막으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동의권이었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에서 뭐로서의 권한을 보면요. 그렇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보면요. 여기에 체결권이 있네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권은 국회한테, 체결권은 대통령한테, 국가 원수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작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입법은 뭐였어요? 법을 제정하는 거였죠?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 자, 우리가 행정부, 법률 집행한다 그랬었네요. 이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국가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행정부는 이러한 행정 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렸구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행정부의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라면 이렇게 같은 힘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3만큼의 힘을 가진다면 다 3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입법부가 한 4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현대는요, 복지국가입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역할이 이 행정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되니까 어떠한 그게 발생하냐면요. 행정부에서 법을 제한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행정부가 제한한 법이 실제로 법률로 적용되는 게 점점 많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만. 에이, 뭐야. 제가 헷갈려가지고 원래는 여기 행정부가 지금 4, 나머지는 3. 여러분 약간 뭐지? 했을 것 같아요. 네, 고쳤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부의 그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정권 강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즘의 문제가 행정권 강화인데 행정권 강화가 무엇이냐? 자, 국민복지.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복지. 이 국민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 현대 국가의 행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행정부의 조직. 자,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의 각부를 총괄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 행정각부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 그리고 감사원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자, 요거 행정부 수반으로서인가 국가 원수로서인가.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는요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국군을 지휘하는 국군 통수권, 또한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것, 공무원 임면권,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그 권한이었고요. 국가 원수로서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거. 국회에서는 체결 동의권이 있었지만 입법에서요. 그죠? 근데 그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조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등을 임명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구성권인데요. 이 국가기관 구성권에서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등을 임명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은요.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 둘 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처럼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길 때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됐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를 군대가 맡아 이제 다스리는 것을 계엄 선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글씨를 이번에 조금 작게 쓴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요 내용은 복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당연히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행정부를 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다 써놨죠? 요거.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2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자, 그러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입법부 알아보았고요. 행정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사법부에 대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